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노력,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노력이 방법이 되고 노력이 희망이 되어 그 노력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향합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성적 향상 프로젝트 용인 종로학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종로학원 김갑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대입준비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학습 전략을 알아보고 정시 합격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문과 침공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차 지원에 따른 수학 과목과 국어 과목 선택 과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탐구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대학교의 정시 합격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 및 재수 상담은 용인종로학원 입시연구실 혹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수능 영역별 응시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2 수능부터 통합형 수능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 수능은 형식적으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 수능은 명목상 통합 수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탐구의 특정 선택 과목을 필수로 지정했습니다.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대학들은 수학이나 과탐 영역에서 반드시 기초 소양이 있어야 대학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렇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계열이 나누어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과목을 말씀드리면 2022 수능에서는 수학은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인 셈이었습니다. 2021 수능에서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수학 가형과 과탐을 선택했던 학생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2022 수능에서 과탐을 선택하면서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하는 비율이 47.8%, 즉 20만 6,550명입니다. 사탐을 응시하는 비율은 49.7%, 21만 5,482명입니다. 응시 비율과 응시 인원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이 과목 지정으로 2022 수능이 현실적으로는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수학 등급별 선택 과목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2 수능 개편에 따른 성적 산출식에 의해 미적분 기하 응시자의 경우 표준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2021 수능에서는 자연계는 가형, 인문계는 나형으로 나뉘어서 표준 점수 산출을 자연계와 인문계로 따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 수능을 표본 추정해 본 결과 등급에서 과목별로 차지하는 학생 인원 비율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통합수능으로 처음 시행되었던 2022학년도 수학은 자연계, 인문계 상관없이 합쳐서 표준점수 산출이 진행했습니다. 표준점수 산출식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점수 산출 과정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구별 없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수학 1등급대 학생의 94.2%가 수학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역시 2등급 때도 86.6%가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등급 때 학생들 중에서도 60.05%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확통을 선택하는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에게 불리한 게임은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 상위권 대학으로 교차 지원하는 문과 침공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수시에서 확통을 선택한 인문계 학생들이 수시 전형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인지 2024학년도 고려대 학종 인문계 수능 최저 등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4개 영역 등급 8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 반영수가 한 과목으로 바뀌었고 작년 4개 영역 합 7 이내에서 올해는 8 이내로 낮췄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먼저 통합수능 이전에 2021 수능 표준 점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인문계는 수학 나형을 선택한 모집단, 자연계는 수학 가형을 선택한 모집단이 구별된 상태에서 원점수를 표준 점수화 시키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나형 수학 등급을 산출하고 가형 수학 등급을 따로따로 산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 표준 점수화 과정이 별개였다는 뜻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2021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 합 330점 이상의 인원 중 국어, 수학, 나형,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1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나형, 사탐을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고득점 인원이 많았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즉 국어, 수학, 가형, 과탐을 선택하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1 수능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고득점자가 많아도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 정시에서는 같은 대학이라면 인문계열의 입결이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2학년도 통합형 수능이 시작되면서 수학의 모집단이 달라졌습니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에서 수학은 가형과 나형 구별 없이 모집단 통합을 해서 표준 점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통 영역, 즉 수학 1과 수학 2가 있고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 기하, 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선택 과목별 공통 영역 평균과 그 값을 활용한 표준 점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이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 1과 수학 2 공통 영역에서 평균이 높은 자연계열과 평균이 낮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섞여서 평가를 받다 보니 인문계 학생들이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수학 1과 수학 2 공통 영역에서 평균이 낮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공통 영역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표준 점수화 과정에 반영하다 보니 자연히 어려운 과목을 택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미적분이 그런 과목이고 주로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2학년 때 수강하는 수학 1의 성적 분포에서 자연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은 현상이 수능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2022 수능에서는 국수탐 표준점수 합 33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 중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표준점수 330점 지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2021 수능에서는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고득점 인원수가 많았고 반면에 2022 수능에서는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과탐을 선택하는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고득점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그리고 과탐 선택자의 경우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넘어가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희망자가 더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능 시험 시스템의 변화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수능 성적 추정 인원 분포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통합형 수능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2021학년 수능과 2022 수능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추정 인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2021 수능 표준점수 그래프와 2022 표준점수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2022 수능에서는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관탐 선택자가 강세였습니다. 물론 2021 수능의 경우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 산출 기준이 달랐지만 최고 표점이 비슷했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점수 합 300가지의 추정 인원 분포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2021학년도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표준점수 합 인원부터 시작해서 평균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합 300가지의 누적 인원 분포표를 만들고 인원 차이는 수학 가형을 택한 자연계열의 누적 인원에서 국나사형, 즉 인문계열의 누적 인원을 뺀 값입니다. 좌측 도표 상단에 2021 수능 표점 합 점수대별 국가과 자연계열입니다. 국나사, 인문계열 추정 인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상위권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합 390 이상 인원은 국가과 자연계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383점 이하부터 인문계열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차이는 꾸준히 증가해서 격차가 줄어드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즉 표준점수 합 383 이하에서는 모든 표준점수 합 급간에서 국나사, 즉 인문계열의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 합 383점대 이하의 구간에서는 모든 점수에서 인문계열 선택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 중위권 이하 대학들에서는 국나사, 즉 인문계열 선택자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21 정시 모집까지는 중위권 이하의 대학,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가와 과탐을 필수 선택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권 하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 등은 수학 나형을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좌측 도표에 나오는 2021학년도 수능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측에 있는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수능 표준점수 합 점수대별 국미기과, 즉 자연계열입니다. 국학사, 즉 인문계열입니다. 누적 추정 인원을 보면 최상위권부터 시작하여 표준점수 합 300에 해당하는 모든 구간에서 국미기과 자연계열 선택자가 많습니다. 실제 국미기과 선택자와 국학사 선택자의 비율이 4.5대 5.5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 이상의 고득점자가 국미기과에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 추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표준점수 최고점부터 300점까지 자연계열 수학을 택한 학생들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2021 수능과는 반대로 국어,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상위권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2022 수능은 국미기과 선택자인 자연계열 희망자들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로 넘어가는 교차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차 지원의 영향력이 인문계열 최상위권 대학부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2022 정시 인문계열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능 영역 표준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산출 방식에 있어서 공통과목 평균과 공통과목 표준 편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는 동일한 원점수라도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점수 조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으면 표준 점수는 높게 형성됩니다.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을 택한 자연계열 학생들의 공통 영역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점이 높게 나옵니다. 탐구 영역 역시 동일한 원점수라도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탐구 50점 만점을 받아도 난이도에 따라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 표준 점수 최고 점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등장한 것이 탐구 변환 표준 점수 제도입니다. 탐구 변환 표준 점수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을 분석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언매를 택한 학생들의 독서나 문학 영역의 원점수 평균이 높게 나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도 많게는 6점, 적게는 2점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수학도 미적을 택한 학생들이 수학 1, 수학 2 공통 영역의 평균이 높게 나옵니다. 역시 모의고사나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도 많게는 7점, 적게는 3점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고1, 고2 국어 영역에서 문법 관련 단원 내신 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수능 고득점자들이 시간 단축에 용이한 언매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3에 올라와 갑자기 문법 지식을 처음 접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화작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매를 택한 학생들의 공통 영역, 즉 독서와 문학 파트의 평균이 높고 화작을 택한 학생들의 공통 영역, 독서와 문학 파트의 평균이 낮게 형성됩니다. 선택 과목을 공부하기 쉽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과목을 택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영역의 원점수를 높게 받아야 합니다. 국어 영역의 독서와 문학, 수학 영역의 수학 1과 수학 2 등의 공통 과목 부분입니다. 이 과목을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좀 더 높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 예비 학생은 수업에 충실하면서 공통 과목의 원점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에 따라서 등급, 백분위, 표준 점수 등만 확인하지 말고 자신이 틀린 문항을 확인하면서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영역별로 제공되는 복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는 의미 있는 분석 자료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1-2022 대학별 입시 결과를 비교하면서 문과 침공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과목별 평균값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대학이 제공한 2022-2021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영역별 합격자 70%컷 평균값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각 대학별 자연계열 입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2022학년도 100분위 평균, 빨간색 막대가 2021학년도 100분위 평균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과목별 70%컷 평균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전년도보다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등은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국미기과 학생들의 고득점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통합수능으로 인해 미적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의 공통 영역, 즉 수학 1과 수학 2 통합 집단으로 놓고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데 따른 현상입니다. 즉 미적을 택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셈입니다. 9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1-2022 대학별 입시 결과를 비교하면서 문과 침공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과목별 백분위 평균값의 변화에 대해서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대학이 제공한 2022-2021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영역별 합격자 70% 컷 평균값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각 대학별 인문계열 입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파란색 막대가 2022학년도 백분위 평균, 빨간색 막대가 2021 백분위 평균입니다. 인문계열은 서울 소재 대학들 대부분 입결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21 대입에 비해서 2022 대입에서는 인문계열 수능 과목 선택자 중 고득점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입결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교차 지원으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들의 입결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국학담, 즉 국어, 확통, 탐구 선택자의 인문계열 학생들 중 고득점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통합형 수능에서 이전까지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의 입결이 통합형 수능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해야 했다면 인문계열은 통합형 수능 이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작년 사례를 찾아보면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 합격생들 간의 편차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례만을 맹신한 나머지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문계열의 경우 2021 정시 입결은 참고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대입 결과가 나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차 지원이라는 상대성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열 모집 단위 교차 지원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표는 서울시 교육청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 국미기과,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과탐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을 분석해 보면 교차 지원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차 지원 비율이 높은 순위 대학을 살펴보면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 순입니다. 이과생들의 교차 비율은 서강대 71%, 한양대 68%, 연세대 60.4%, 중앙대 57.5%, 경희대 54.6%입니다. 교차 지원한 이과생이 합격하는 교차 합격률은 서강대가 41.4%, 한양대가 44.3%, 연세대가 42.4%, 중앙대가 31.8%, 경희대가 42.5%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도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높은 대학의 특징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의 경우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서 70% 이상이 교차 지원을 했습니다. 건국대까지의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40% 이상의 높은 교차 지원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성균관대의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넘어가는 변환표준 점수가 타 대학들과 다르게 불리했기 때문에 교차 지원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 지원에서도 각 대학별 수학 반영 비율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각 대학별 사탐과 과탐 변환표준표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11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수도권 15개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및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모집 15개 대학의 경우 2023학년도에 비해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이 273명 증가했습니다. 홍익대 92명, 성균관대 65명, 이화여대 64명, 건국대 50명, 모집 인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들은 대부분 40%가 넘는 비율로 정시 모집을 합니다. 오히려 지방 국립대가 정시 모집 비율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정시 모집은 모집군별 각 1회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군별로 대학의 배치와 모집 규모, 모집 단위 등이 다릅니다. 정시 지원 시에는 지원군별 지원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권 15개 대학의 경우 다군의 모집 대학 수와 모집 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가군이나 나군에서 합격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12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수능 활용 지표 및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인문계라 하더라도 수학 반영 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수학 미적 선택자들의 문과 침공을 의식해야 합니다. 서강대, 한양대 상경계열, 중앙대, 서울시립대 인문2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문계열은 그래도 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사탐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을 노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들의 활용 지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표준 점수 위주로 반영하며 탐구의 경우 대학 자체의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백분위에 따른 지정 표준 점수를 원서 접수 직전에 각 대학마다 발표합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표준 점수 자체를 활용합니다. 13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과탐 역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서울시립대처럼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을 35에서 40% 반영하는 케이스가 많고 과탐도 3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탐구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과탐 2 과목이 들어갈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만약 과탐 1+1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학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학계열과 자연과학 그리고 의대의 경우 반드시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응시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한양대가 과학탐구 2 가산점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14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탐구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탐구는 원점수 50점 만점의 과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는 각 탐구 과목 100분위 점수에 따른 각 대학별 표준 점수 환산 점수입니다.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시 원서 접수 직전 발표되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성균관대 변환 표준 점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표는 2022학년도 사탐 50점 만점에 따른 100분위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50점 만점에 100분위가 99점입니다. 윤리와 사상은 50점 만점에 100분위 100점입니다. 동아시아사는 50점 만점이 100분위 97점입니다. 세계사는 50점 만점이 100분위 97점입니다. 성균관대는 100분위 100점 변환 표준 점수는 69.5점이고 100분위 99점 변환 표준 점수는 69.2점입니다. 100분위 98점 변환 표준 점수는 69.06점입니다. 100분위 97점 변환 표준 점수가 68.83점입니다. 성균관다에서 동아시아사는 50점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 97점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 68.83을 받게 됩니다. 세계사도 50점 만점을 받아도 97점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 68.83을 받게 됩니다. 15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 실제 합불 사례를 통해 탐구 변환 표준 점수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표점 합이 같은 두 학생의 사례입니다. 2022학년도 성균관대 국어수학 반영 비율이 같았고 두 학생의 국어수학 점수 합 또한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활과 윤리와 사상에서 각각 한 문제를 틀린 학생이 합격하고 오히려 동아시아사에서만 한 문제 틀린 학생이 불합격했습니다. 수능 탐구의 100분위 산출과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 환산점이 역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는 나중에 발표하더라도
100분위를 높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6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2023학년도 국어 수능 실채점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위권 체감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보통 표준 점수 140점이 넘을 경우 평균은 낮고 표준 편차가 커져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 국어 수능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이 나오는 현상으로 작년보다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 과학지문 제재가 전년에 비해 길어서 독해 및 시간 배분이 어려웠습니다. 문학 문제 유형과 틀은 작년과 유사합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매나 화작, 체감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시간 배분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시험 문제는 관연도 혹은 평가원과 반드시 같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확산적 사고, 응용력을 기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출을 다루는 이유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서에서는 글을 읽는 독해력과 어휘력, 그리고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문제를 풀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17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수학은 작년 수능에 비해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통 과목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고 선택 과목은 전년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초고난도 문행이 작년보다 적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만점 표준 점수가 확통은 142점, 미적은 145점, 기하는 142점으로 지난해 147점보다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역시 수학은 공통 영역에서 먼저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수학의 공통 영역도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의 경우 기출이나 평가원 문제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18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3 영어 수능 실제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 조금 쉬웠고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듯 합니다. 듣기가 빨라지고 길어졌습니다. 독해 출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시사적인 내용이 나오고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9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3학년도 사회탐구 실제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50점 만점을 받고도 100분위 100점이 안 나오는 과목이 동아시아사가 97점,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등 3개 영역이 50점 만점에 100분위가 99점이 나왔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생윤, 사문 등은 만점에 따른 100분위 하락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시 인원이 많고 난이도 조절이 무난하게 진행되어 온 사문이나 생윤 선택이 바람직합니다. 20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3학년도 과탐 만점에 100분위 100점이 안 나온 과목이 물리학원, 지구과학 2 두 과목입니다. 일단 선택한 인원이 적고 난이도가 쉬워 만점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50점 만점을 받고도 100분위 100이 아닌 99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자연계 최고 상위권 학생 중 서울권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급적 응시 인원이 많고 난이도가 안정적인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 등을 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1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주요 대학 합격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 변하는 점수이므로 원전수와 등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경영은 291, 사법문 284, 연세대 경영은 289, 인문은 280, 고려대 경영은 287, 인문은 279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강대 경영은 280, 인문은 275, 성균관대 글경은 280, 인문은 273,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은 279, 인문은 274, 서울교대가 280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문계 인서울권은 원점수 260점대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예과는 296, 공대는 280, 메이저급 의예과는 295에서
288 정도 사이고요. 수도권 지방국립대 의예과는 289에서 277, 연세대 공대는 275, 자연계열은 265, 고려대 공대는 270, 자연계열은 260, 성균관대 소프트웨어가 270, 공대는 260, 한양대 미래자동차는 270, 공대는 265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연계 인서울권은 원점수 245점대 이상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질문은 학생 상태 및 학습 시스템의 활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학습 행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질문 시스템을 위해 용인종로는 스마트 질문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별 질문수 누적, 강사별 질문수 누적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자유질문, 공식질문, 기타 질문, 상담 등 기다림 없이 예약 시스템 또는 현장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관련 모든 사항은 디지털 데이터에 기록되어 향후 학습 관리로 통합됩니다.